그리고 이게 사실 인생을 좀 큰 시야에서 본다면 연애나 공부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뭐든지 먼 훗날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진짜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굴러가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20대 때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 또 친척 어르신들까지 우리한테 도움되라고 잔소리나 조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떠올려도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같은 말들. 저는 이제 마침내 그때 어른들이 했었던 잔소리나 조언들이 진짜 맞는 말이었는지 혹은 틀렸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 그것들을 이제 몸으로 직접 겪고 결과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깨달은 사실은 어른들 말들은 전부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좆됩니다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 인생 선배들의 말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사는 것도 인생 벼랑 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걸러 듣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걸러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진짜 저처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른들의 조언들 중에서 제가 이제 나름 오답노트 장인 똥된장 소믈리에로서 일일이 찍어 먹어본 결과 그 말은 진짜 걸러 들었으면 좋았을걸 싶었던 최악의 조언들을 몇 가지 랭킹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3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조언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애인 생긴다 시리즈. 1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외모가 바뀐다. 대학 가면 여친 남친 자동으로 생긴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짝이 생긴다. 등등 이런 류의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세트고 같은 맥락이야.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형이 앞에 딱 나타나서 어머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나랑 우리 사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래동화에도 그런 전개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들이 희대의 개 쌉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애 고자들을 양산하고 출산율 개박살에 크게 공헌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나이를 보고 깨달은 건요, 인생은 결국 밸런스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만 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공부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나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연애나 결혼 같은 것도 그 시기를 놓치면 기회 자체를 안 줍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이것도 바짝 못 해놓으면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진짜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하고 살다가 어떤 애정 경험이나 사회성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중에 스펙만 막 개짱짱한 스펙 몬스터 찐따 돼가지고 나는 솔로 같은 거 나가서 이상한 캐릭터 되면 어떡할 거야. 저는 차라리 애진지게 좀 공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무감 가지고 연애도 좀 하고 사회성도 같이 기르면서 밸런스 좀 맞춰가면서 살 길 찾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특히 남자들이 이런 뭔가 같이 두루두루 관리하면서 뭘 하는 게 그 멀티플레이가 여자들에 비해서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인생을 좀 큰 시야에서 본다면 연애나 공부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뭐든지 먼 훗날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진짜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굴러가더라고. 인생 과업에는 뭐든지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는 대체 몇 개를 놓치고 사는 거야.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인생은 밸런스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만 몰빵하지 말자. 몰빵할 거면 나중에 밸런스 붕괴는 어느 정도 각오해라. 다음 2위는 이겁니다. 이른바 외모 관리 내려치기 조언. AKA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질린다 시리즈. 야,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아무리 잘생겨봤자, 아무리 이뻐봤자 그것도 자꾸 보면 결국 질린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조언 하시는 분들 보면 당시에는 뭔가 어른다워 보이고 철든 말 같고 되게 깊은 인생 조언처럼 들렸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딴 조언은요, 듣자마자 귀를 씻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놈의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외모 지상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외모는 더 이상 단순히 취향이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제 외모는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외모에 따라서 기회와 계급이 나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진짜. 그리고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느끼는 건데 자신을 외적으로 잘 못 가꾸는 사람일수록 내면적으로도 매력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럴까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사실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감 지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상대방이 날 봤을 때 최소한 불쾌하지는 않게 혹은 조금이라도 호감이 생기도록 스스로를 가꿀 줄 아는 거, 그게 어떤 매너와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 사회적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외모를 잘 가꾸고 꾸민다는 기준은요, 일단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자신의 타고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게, 마지막으로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요 세 가지를 지키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릴 때부터 시행착오 좀 겪어가면서 자신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뭔지 고민하고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잘 타고난 게 아니라면, 어떤 모델 체형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라면 자신한테 맞는 어울리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핏 이런 게 다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돈도 없는 주제에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혼자서 쇼핑 다니고 코디 고민하고 이 핏 맞추려고 옷 수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 피부 관리까지 했습니다. 별짓 다 했어 진짜. 당연히 욕 뒤지게 먹었죠. 너는 뭘 그렇게 옷을 이렇게 열심히 사러 댕기냐, 남자 새끼가 무슨 마스크백 같은 걸 하고 댕기냐. 근데요, 딱 이 부분, 이 두 번째가, 이건 제가 유일하게 어른들 말 안 듣고 꿋꿋하게 고집부린 부분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냐면 딴 건 몰라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옷이라도 못 입으면, 그나마 꾸미는 것조차 못한다면 진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20대 때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열심히 외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저 같은 진짜 평범한 사람도 그 외적으로 폼이 물이 오를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20대일 때 나 스스로 딱 거울을 봤는데 나 요즘 이런 스타일 좀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꼭 소개팅이 들어오더라고. 진짜예요. 그래도 나름 20대였을 때니까 소개팅이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씩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름 외적으로 폼이 나올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다른 건 몰라도 외모적인 부분은 그때 꿋꿋하게 어른들 말 안 들었던 게 결국 피와 살이 되더라.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사업 주식하면 해가 망신한다. 특히 요즘 같은 대재테크 시대에 이제는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럼에도 이게 여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리스크를 엄청나게 동반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 잘못 열었다가 실패하면 임대료 개처맞고 순식간에 빚더미잖아. 그래?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조언 왜 넣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언을 넣은 이유는 지금은요, 사업 주식 안 하고 월급쟁이로 성실하게 살아도 벼락거지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개처맞고 벼락거지 되는 세상인데, 심지어 요즘 국민연금 문제 같은 거 보면 그 청년 세대들이 눈뜬 채로 국가로부터 혼지 사기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잖아. 이제는 진짜로 국가도 직장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진정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놈의 사업 주식 해도 패가 망신, 안 해도 인플레 개처맞고 벼락거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제 결론은요, 하루라도 젊을 때, 체력 짱짱하고 시간 많을 때, 그나마 회복 탄력성이 제일 좋을 때 애진지게 부지런히 들이대고 패가 망신 좀 몇 번 겪으면서 하루빨리 레벨업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요즘은 진짜 개개인이 사업하기 점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 플랫폼, AI, 자동화 이런 기술들 덕분에 이제는 1인 기업하기 너무도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인 중에 이제 사업만 10년 넘게 해온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친구 회사의 직원이 1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 뭐 AI 이런 거 돌려서 계속 업무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고작 2명밖에 안 되는데 사업 스케일은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야. 심지어 거기 2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주말 명절 다 쉬면서 전부 노예화근에 칼퇴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그 아날로그 시대 있잖아요. 그 문서 하나 떼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막 줄 서고 서류 날리고 문서 위조 사기 난무하고 막 그랬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개인들이 비즈니스 하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사업은 도무지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직장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근로소득은 진짜 포기하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심사숙고 끝에 금융투자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은요, 투자도 정말 해볼 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 요즘 뭐 투자 증시 관련 뉴스레터, 유튜브 각종 데이터 플랫폼 등 정말 미쳤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개미들도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일반 개미들과 기관급 프로들의 정보 격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해소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투자가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해볼만 하다. 이건 진짜 경험자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4,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누가 투자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진짜. 그딴 소리는 제발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이야기를 해라. 투자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그나마 30대에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내가 투자를 40대에 시작했다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을까 아마. 자,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러 들어야 할 어른들의 조언 몇 가지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제가 감히 보너스로 조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쌉소리하는 저 같은 방구석 각설이들의 의견도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 마세요. 걸으라는 게 아니고 걸러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뭐 썸네일로 어그로 끌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 이야기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취사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은 건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혹시 여러분도 이 말 믿고 살았다가 인생 조졌다 싶은 어른들 조언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우리 어른들 쌉소리 조언들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